안녕하세요.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울입니다. 우울. 육아하면서 우울감 호소하는 부모님들 진짜 많으세요. 사실 저도 산후에 좀 고된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요. 이게 육아하면서 우울감이 찾아오면 참 악순환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울하면 육아가 잘 안 되고, 육아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우울해지고 우울해서 다시 육아가 안 되는 일종의 나쁜 어떤 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우울에 대해서 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우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과학적인 특성이 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요. 우리는 보통 제가 너무 우울해요. 우울한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울한 게 나인 게 아니거든요. 우울한 건 나가 아니고 뇌예요, 뇌.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울이라는 게 뭔지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 뇌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희망도 같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뇌과학을 통해서 우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되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핵심만 좀 착착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뇌에서 우울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 신경들 간의 회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뇌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뉴런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이제 우리의 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만날 때 여기서 시냅스, 스파이크 이런 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화학 물질, 우리가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렇게 서로 전달되는 형태로 수십억 개가 움직이고 있는 게 뇌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비유가 뭐였냐면, 이 뉴런들의 작용은 마치 투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우울하지 말자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상당수의 많은 뉴런이 야, 우울하자 이렇게 투표해서 이겨버리면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무리 우울하지 말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도 이제 단 한 표라도 져버리면은 그쪽의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최대한 우울하지 않게끔 만들거나 우리의 뇌에 어떤 작용들을 우울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주게 되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영역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우울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좀 먼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던전두 피질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어디냐? 우리의 이 뇌에서 앞부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의사결정을 하고 사고하는 그런 뇌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지요. 근데 우리가 우울한 상태가 되면 걱정을 하게 만들고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명료하게 사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우울과 관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계획하는 뇌와 걱정하는 뇌가 결국 같은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하고 걱정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뭔가 생각하는 거죠. 야, 미리 대처하고. 그런데 걱정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색깔이 좀 더 칠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는 이 생각하는 뇌가 계산하고 사고하는 모든 생각에 부정적인 색깔을 다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계획과 차이가 있는 걱정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우울과 관련된 뇌 영역은 변연계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기에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는 것이 약간 우울함의 원인이면서 또 우울함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연계 안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분이랑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을 막 뿜어냅니다. 이게 마치 뭐 같냐면은 야 전쟁이다, 야 다 같이 와 대비해라 이러면서 이제 군인을 막 배치하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함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엄청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변형계 안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마는 진짜 해마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억이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일종의 저장 버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울한 상태야. 그럼 평소에는 잘 그냥 저장을 했었는데 우울감이 생기게 되면요. 이 기억을 할 때 부정적인 거를 더 많이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특히 이제 이 해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맥락 의존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맥락적으로 같으면 기억이 잘 생각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캠퍼스에 갔어. 그러면 나의 막 대학 생활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맥락에서 기억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마가 우울한 상태다라고 할 때는 이 맥락 자체가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우울하고. 그러니까 계속 비극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고 새롭게 기억하는 것도 다 부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름은 너무 복잡하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생각하는 뇌 얘기했고 느끼는 뇌 얘기했죠. 얘네 둘의 관문이에요. 연결해주는 게이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너무 불안해 있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뇌가 볼륨이 완전 맥스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야, 야, 막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뇌에서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이 게이트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면 생각하는 뇌가 작동을 잘 못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한테 야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쪽의 볼륨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뇌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선조체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름 모르셔도 돼요. 얘는 뭐냐면은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독, 꾸물거리고 뭐 충동성, 동기가 없어 이런 거, 이런 나쁜 습관 이런 게 다 이 선조체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심지어 공룡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오래된 영역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인 어떤 행동만 하게 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될 때는 좋은 습관이 들여지면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뭐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잘 발현이 되는 반면에 내가 지금 우울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야. 그러면 나쁜 습관, 그냥 급히 나한테 도파민을 주는 습관 이런 거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뭐예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휴대폰만 계속 쇼츠만 돌린다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는 없고 즉각적인 도파민을 주는 것만 좋고 약간 이런 상태에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뇌의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게 아니고 뇌가 우울한 거고 많은 영역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희망적인 소식인 게 이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어딘가에다가 균열을 주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회로가 나비 효과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해요.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도 바뀔 수 있지만 좋은 쪽, 건강한 쪽으로도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우면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어도 바람의 방향이 아주 조금만 바뀌거나 습도가 1%만 떨어져도 이게 화창한 날씨로 바뀐대요.
그것처럼 우리 뇌도 어떤 부분에 아주 조금만 바꿔도 연쇄적으로 다른 영역들이 바뀌면서 우울감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희망적이죠? 우리가 우울하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우울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 뇌에는 뉴런과 뉴런이 있고 요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되게 잘 조절해 주는 게 우울감을 회복하는 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약물로서도 약물 치료로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작은 것들이 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조절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활동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햇빛을 쐬는 겁니다. 우울하면 자꾸 나가는 곳을 피하게 되고 더 어두운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의 햇빛 얘기 너무 지겹다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햇빛을 쐬야지만 의지력이나 활동 의욕이나 기분을 향상시키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우리에게 보충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밤에 또 잘 자게 도와주는 멜라토닌도 함께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베란다에 의자 같은 거, 캠핑 의자 같은 거 놓고 좀 앉아 계시거나, 그리고 음스, 밤에 버리지 마세요. 낮에 나가서 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씩 햇빛을 쐬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뇌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감사나 행복을 기록하는 짤막한 활동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육아하는 상황에 조금 맞춰서 오늘 아이랑 좋았던 것 한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에 적거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사진과 함께 조금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 요 습관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좋았던 것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아까 이게 생각하는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좋았던 것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가장 우리와 맞닿아 있는 육아라는 부분에서 그 즐거움과 행복의 거리를 찾는다? 이거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이제 불안이나 걱정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뭘 통제하냐면 자꾸 아이를 통제해요. 근데 아이의 행동은 세상에서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통제는 아이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제권을 회복하고 싶을 때는요, 아이를 키우는 일 말고 뭐 나의 개인적인 활동 아니면은 아이가 손을 대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을 예쁘게 꾸미거나 청소하는 거, 요런 것에 이제 통제력을 부리시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뇌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호흡을 하라입니다. 근데 이 심호흡을 왜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심호흡을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이 느끼는 뇌 있잖아요. 걔네가 흥분하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했잖아요. 걔네를 진정시켜야 돼요. 걔네를 진정시켜야지 여기 생각하는 뇌가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진정을 시키려면 편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호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어떤 행위는 지금이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인지를 변연계, 특히 편도체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뇌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 키우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 그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숨을 많이 쉬었어요. 그 냉장고를 열면 차가운 기운이 확 오잖아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막
이러는 모습 보이는 거 좀 안 좋으니까 냉장고 열고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에 집중하자라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거의 어떤 걸 자꾸 생각하면서 우울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중심을 계속 현재에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재에 둔다라는 게 이게 말처럼 쉽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저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부모님들과 고무줄을 이렇게 왼쪽에다가 껴놓은 다음에 내가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고 우울해진다. 그러면 그때 이 고무줄을 이쪽 팔목에다가 옮겨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 집중하자 이렇게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현재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사인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6번째는요.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잠자는 게 진짜 힘들어요. 잠이 온다, 잠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잠한테 가는 게 아니고 잠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이 한국말이 참 재밌죠? 그러면 우리가 잠이 오게끔 준비를 하고 맞이를 해야지 이 녀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려면 잠이 잘 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오게 해야 해요? 한 8시, 9시부터는 뭐 조도도 조금 낮춰서 맞추고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면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좀 멀리하고 커피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많은 액체를 마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걱정 근심을 한다라든가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본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웃긴 걸 보면서 나를 막 과흥분시킨다라든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제하면서 잠이 나한테 잘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침구 이런 것들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감촉, 좋아하는 향기 이런 것들로 좀 입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잠이 나한테 오게끔 하는 행동이에요. 잠이 나에게 오게끔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6가지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정신과를 방문하고 우리가 약물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는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행위를 통해서 다 채우지 못하는 영역들, 이런 부분들을 항우울제 같은 것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이러는데 약물이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우울하고 힘들다 이러실 때는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우울함이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실 시간에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저는 우울하니까 우리가 나쁜 부모인 것보다는 우리가 우울하지만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해야 할 이유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나 혼자였으면 우울한 나를 그냥 내팽겨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나눈 내용들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